자, 오늘 벌써 세 번째 드라이브레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제1회, 제2회 때 했던 거 간단하게 빨리 복습을 하고요. 이걸 보신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궁금했던 거, 이런 거 질문하고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된다면은 블로그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붙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도입 부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빠르게 지금 우리 레이즈 가이드에 나와 있는 블로그를 만드는 것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블로그는 가이드에 나와 있는 블로그 어플리케이션은 세 개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포스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멘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그. 세 개의 모델이 필요하고 각 모델은 각각의 테이블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시다시피 레이즈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처음에 커맨드 라인에서 레이즈 뉴 블로그라고 치면 블로그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데 예, 지금 제가 테스트한다고 지금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블로그를 치우고 새로 이제 CD 리무브 잘못했네. 리무브 아메콘. 그래서 LS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레일즈 뉴 블로그. 여기 처음에 이제 블로그 어플리케이션 이제 새로 생성하는데 이 커맨드 라인에서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부분에 대한 옵션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즈 3.1에서는 SQLite 3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디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즈 뉴 블로그라고 해서 커맨드 명령을 치고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게 되면은 디폴트로 SQLite 3에 대한 database.yml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MySQL로 연결하고 싶다 할 때는 아시겠지만 -d에다가 MySQL로 옵션을 주고 엔터를 치면은 database.yml이 MySQL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옵션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의상 여기서 MySQL 설치 과정 MySQL 연결이 아니라 SQLite 디폴트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해서 블로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은 자, 보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인 템플릿 파일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각각의 MVC에 해당되는 엔티티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디렉토리를 블로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파일들이 쭉 리스트업이 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쭉 잼 파일이 있어요. 잼 파일이 이게 이제 레이즈가 새로 어플리케이션 생성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잼들을 리스트업 해주고 이것이 처음에 번들 인스톨 되는 과정에서 이 잼 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잼들을 설치를 해줍니다. 잼 파일에는 들어가 있는 잼 리스트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잼이라는 것이 루비 잼, 다시 말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라이브러리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에서는 루비 잼이라는 라이브러리 매니저는 잼을 관리하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에 이제 이 잼 파일을 이제 잼을 설치하고 또 언인스톨하고 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레일즈 어플리케이션 레일즈로 이제 개발하는 데서도 철저하게 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잼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잼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조금 초급 단계에 벗어날 쯤 되면은 아주 유용한 잼들을 우리가 자기가 많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편리하게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제 중급자 레벨 올라가면은 제 생각에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가봤지만은 자기가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에 중요한 유용한 것들을 발췌를 해서 그놈을 잼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거를 따로따로 이제 잼을 여러 개 버전을 만들어 놓고
다른 프로젝트 할 때 그 잼들을 자기 또 이용하고 또 이거를 자기가 공개를 하고 싶으면은 요새는 이제 그 깃허브라는데 거기다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들 같이 잼을 공유할 수 있게끔 아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스 개발 환경은 모든 것이 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 것만 가지고 남들이 공개 안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조금 이제 이기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임도 자체도 사실 그런 정신에서 하는 겁니다. 같이 공유한 정신에서 하는 거라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SQLite는 사실은 서버리스 데몬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릴레이션을 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서 MySQL 거의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물론 이제 SQLite에서의 전용 커맨드 라인은 커맨드는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SQLite 3를 쓰면서 개발을 하고 나중에 프로덕션 서버에서는 실제로 운영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이나 다른 뭐 오라클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뭐 오라클은 제가 연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QLite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은 자체적으로 SQLite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MySQL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MySQL로 어플리케이션 시작할 때는 MySQL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lake db create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커맨드 라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줘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여기에 그 db라는 데가 있습니다. db라는 데 있는데 db에 db에 SQLite 3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걸 안 했나 보구나. 아직 그 모델을 안 만들어서 그렇구나. 어쨌든 지금 그럼 다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 데모를 띄워야겠죠. 로컬 데모를 띄워야 되는데 레일즈 S라고 치면은 띄우게 되겠습니다. 뭐 레일즈 서버라고 해야 되는데 줄여서 S만 해도 데모는 이제 되게 되겠죠. 안 되는 이유는 블로그를 디렉토리를 이동 안 해서 그렇습니다. 레이즈 S라고 칩니다. 테스트 블로그 이제 됐군요. 그래서 레이즈 데몬이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로컬 호스트 3000 치면은 이제 브라우저를 띄우게 되겠고 이 화면이 떠야 이제 제대로 생성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About Your Application Environment에서 어플리케이션의 환경 정보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보이게 되면은 제대로 생성이 됐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그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음에 홈페이지를 어플리케이션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거죠. 홈페이지.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 레일스 프레임워크에서는 모든 것이 자원이 컨트롤러와 액션, 그다음에 모델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즈에서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몇 가지 있는데 모델 제너레이터도 있고 지금 스카폴드 제너레이터, 컨트롤러 제너레이터 이 몇 가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레이즈 G 이것도 제너레이터의 약자로 G만 써서 만드는 거죠. 뭐를 만드냐? 컨트롤러를 만듭니다. 컨트롤러 그다음에 홈 이거는 컨트롤러 다음에 오는 홈은 컨트롤러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인덱스라 쳤습니다. 제 임의로 이거는 인덱스는 컨트롤러 해야 되는 액션 이름입니다. 그래서 홈 컨트롤의 인덱스 액션을 같이 만들어 주라는 그런 커맨드 라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령을 치면은 레이즈가 알아서 필요한 파일들을 템플릿 파일들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크리에이션 되는 부분이 컨트롤러 홈 컨트롤러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뷰 파일, 그러니까 invoke erb 이 라인에 보시면은 뷰 템플릿 파일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홈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index html erb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만들어내고 헬퍼 파일들, 그 다음에 에셋 자원들은 레일즈에서 쉽게 말하면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시트, 그 다음에 이미지 이런 종류의 리소스들을 에셋이라고 이제 레일즈에서는 정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요,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해야 되죠. 우선 모든 그 레일즈에서는 사실은 레스트풀 방식의 그 자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라우팅을 route.rb라는 그 파일을 이용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라우트 파일이 이제 외부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은 그 리퀘스트를 서버에 있는 레이즈 인터프리터의 그 컨트롤러가 그놈을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교통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라우팅 정보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인가를 다시 말해서 컨트롤러가 이제 액션, 그 다음에 모델 필요한 것들을 다 잡아내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컨트롤러에다가 할당을 해주고 거기서는 컨트롤러 안에 있는 액션을 갖다가 작동을 시키게 되고 그 액션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되면은 뷰 템플릿에다가 그 결과를 받아서 컨트롤러가 다시 리스폰스를 클라이언트에 보내주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거는 홈 컨트롤을 만들어서 인덱스 액션을 만들었고 이놈을 라우트 RB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텍스트 에디터는 뭐 빔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맥 환경이면은 텍스트 메이트라는 걸 쓰면 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제1회, 제2회 때는 빔을 써서 했었는데 오늘은 텍스트 메이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텍스트 메이트. 텍스트 메이트도 저도 아직 익숙치를 않아가지고 잘 쓰지는 못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제 텍스트 메이트 깔아놨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뒤에 것도 뭐 하나 있네. 이건 글자가 좀 작은데 글자를 보면은 여기 그 config 파일 대부분의 작업은 사실은 이 그 앱 디렉토리에 이 개발자가 개발한 코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config 디렉토리에 보면은 그 route.rb가 있습니다. route.rb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컨트롤러에서 홈 컨트롤 인덱스를 만들었죠. 그 만들면 자동으로 그것을 라우팅 하기 위한 라우트 정보가 이 route.rb 파일에 이렇게 추가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get은 뭐냐면은 HTTP 버브 중에 get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get 정보가 이제 인식이 하게 되는 거고요. 홈 컨트롤의 인덱스. 이것은 그대로 브라우저 화면에 URL 창에다가 입력하면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홈 컨트롤러 인덱스 액션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여기에 그 있습니다. 루트 2라는 그 라인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코멘트 처리되어 있습니다. 코멘트 처리 있는데 이 코멘트를 처리한 상태에서 디폴트로 가는 거는 public 디렉토리.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오른쪽 이제 디렉토리 구조에 보면 여기 public 있습니다. 이 public 디렉토리에 있는 자원들이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디렉토리는 브라우저의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에서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개하는 거는 퍼블릭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스태틱 페이지, 스태틱 자원들은 그대로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만들어진 다이나믹 컨텐츠들은 결국 이제 퍼블릭 디렉토리로 만들어져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퍼블릭 디렉토리에 보면은 여기 index.html 파일이 있습니다. 이놈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웰컴 어버드 그 레이즈 프로젝트 첫 화면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고 우리가 지금 루트 2라고 라우트에서 우리가 봤던
그 디렉토리 거기에 지정해준 부분에 그거를 이제 처음에 홈페이지로 잡는 과정이죠. 뭐 제가 다 이미 웹사이트에 언론 동영상과 뭐 자료들 다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은 우선 이 인덱스 퍼블릭 인덱스 파일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이제 routes.rb에 있는 root2 경로에다 우리가 컨트롤러 액션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지워야 되죠. 뭐 커맨드 라인 지워도 되고요. 그래서 지울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못 지우나? 그거 없어요. 응? 그냥 딜리트. 딜리트 누르면 됩니까? 딜리트 하면 되네요. 그래서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라우트에서 이 코멘트를 지우고요. 그러면 루트 2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웰컴 지워버리고 이제 홈. 그다음 여기서 보면 홈하고 인덱스 사이에 그 우물정자 표시가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루트 경로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러와 액션의 관계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위에 아까 get에서 홈 인덱스에서 슬래시 쓴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get 홈 슬래시 인덱스는 브라우저 창에서 입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루트로 지정하는 것은 이제 서버 단에서 컨트롤러가 그 라우팅 정보를 받을 때 쓴 겁니다. 그래서 홈 인덱스는 그 사이에 우물 정자를 쓴다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확인하게 되면은 홈 컨트롤 인덱스 파일이 홈 루트로 지정돼서 띄우면 바로 이룩하게 됩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리프레시를 하면요. 보십시오. 여기 이제 홈 인덱스가 나왔죠. 이제 이 파일이 루트 2로 지정되고 URL 창에는 아무것도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그냥 로컬호스트 3000 포트에 루트 URL이 이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홈 컨트롤 인덱스 파일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는 이제 홈 컨트롤러 인덱스 만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포스트라는 모델과 그다음에 포스트에 대한 컨트롤러와 포스트에 대한 뷰 템플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저기 잘린다. 자, 레일즈 자, 제너레이터를 씁니다. 제너레이터가 모델도 있고 컨트롤러도 있고 스카폴드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스카폴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raise generator 약자의 G를 쓰고 scaffold 치고 그 다음에 post는 모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ost 그 다음에 post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테이블에 있는 각 필드를 자기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string 데이터 타입을 하겠고 타이틀 전에 우선 이제 이름을 작성자의 이름을 우리가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스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는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스카폴드 제너레이터가 MVC의 어떤 그 객체들, 엔티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주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에 대해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맨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DB migrate 디렉토리에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lake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실행이 될 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번들 이그제크에서 lake db migrate라는 명령을 주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처음에 번들 이그제크라는 게 나옵니다. 이 번들 이그제크는 뭐냐면 현재 자기 개발 모드에 RVM을 이용해서 자기가 다양한 버전, 루비의 여러 버전, 또 레일스의 여러 버전을 이용해서 버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레이크 자체도 사실 실질적으로 버전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현재 번들이 인스톨된 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적용되는 레이크 버전을 이용하라는 그 뜻입니다. 만약에 시스템에 레이즈 버전이 하나다 그러면은 저 레이크 앞에 있는 번들 이그제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번들 이그제크를 안 쓰면 에러가 뜹니다. 왜 버전이 여러 개 있고 버전이 안 맞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저것도 사실은 모르면 저거 왜 써야 되는지 그거 참 저도 헤맸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제가 RVM으로 버전 관리를 하고 있어서 번들 이그제크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따가 11시 10분쯤 되면 알려줘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정보가 DB가 만드는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뜨면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졌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확인하고 싶으면은 레이크 DB 콘솔 이렇게 해서 콘솔을 지원합니다. 레이크라고 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들 이그제크라고 쳐야 되겠죠. 번들 이그제크 레이크 DB 콘솔 이렇게 쳐도 되지만은 레이크는 굉장히 개발자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DB만 쳐도 명령이 먹습니다. 근데 안 먹네요. 왜 그러지? 레이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번들 여기서 죄송합니다. 레일스입니다. 레일스. 제가 헷갈립니다. 레일스 DB라고 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SQLite에 그 콘솔 명령 라인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MySQL하고는 좀 다른데 테이블스라고 치고 좀 앞에 dot tables 치면 보입니다. 자, post라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은 실질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히스토리가 테이블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너무 지엽적인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확인됐습니다. SQLite에 포스트가 만들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셀렉트 해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료할 때는요, .quit로 치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면 확인이 됐고요, 마이그레이션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만들어졌는데, 아까 이제 그 스카폴드 제너레이팅에서 그 필요한 템플릿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또 유심히 보시면요, 라우트라는 게 있습니다. 라우트 리소시스 콜론 포스트라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routes.rb 파일에 그 정보를 라우팅 정보를 추가했다는 겁니다. 어떤 정보를 resources 콜론 post라는 명령을 추가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면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맨 첫 줄에 resources post라는 게 그대로 다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레이지 프레임워크는 개발자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sources, 그래서 REST 방식의 어떤 자원 관리를 하는 그런 레이스 방식에서의 그 자원 관리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resources 복수명 resources 그 다음에 심볼로 포스트를 하고 라인이 추가됩니다. 저 라인 한 줄로 우리가 7개의 그 액션들을 이제 그 패스 경로를 우리가 라우팅 경로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요, 역시 또 raise의 lake 명령을 쓰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은 아시겠지만은 번들 exec lake에다가 routes라고 치게 되면요, 그 routes.rb에 있는 파일의 정보를 이용해서 라우팅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routes.rb에 있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라우팅을 어떻게 우리가 쓰고 또 컨트롤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컬럼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컨트롤러와 액션 이름이 보여줍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리소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왼쪽에 있는 건요, 이게 get post, delete, get 이게 나오는 게 아시겠지만은 HTTP 버브죠. HTTP 동사입니다. 인식하는 거. 자, 왼쪽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딩할 때 URL 주소를 일일이 다 칠 필요가 없습니다. 저거를 저런 식으로 post 다음에 언더바 패스나 언더바 URL을 붙여서 우리가 이제 뷰 파일에서 쓰게 되면은 그게 이제 렌더링 될 때는 실질적인 URL 주소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레일리스 개발할 때는 그 주소 URL 주소를 일일이 다 입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지금 내가 혹시나 이제 코딩 중에 경로를 지정해야 될 때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이렇게 레이크 라우트를 해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경로 명령을 어떻게 쓰면 될까 하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걸로 이제 참조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서 오른쪽 쭉 가보면은 아 이게 지금 어느 컨트롤에 어느 액션에서 이런 식으로 경로에서 액션을 하는구나 알 수 있고요. 그다음 가운데 있는 리소스는 이건 이제 URL 창에서 실제로 박히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라우저 창에서 호스트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게스트 전달돼서 컨트롤러가 호스트와 인덱스 액션을 호출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건 실제로 URL 창에서 입력하는 그 포맷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그레이션에서 호스트 테이블도 만들었고 컨트롤러 뷰 그다음에 컨트롤러 뷰 이제 모델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를 해볼까요? 맨 위에 있는 거 인덱스 파일 컨트롤러 포스트 컨트롤 인덱스 파일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URL 창에서 포스트라고 쳐주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있는 대로 한번 쳐볼까요? 포스트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자, 좀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포스트 모델에 대한 뷰가 보이죠? 인덱스 액션으로 위해서 렌더링되는 결과가 브라우저에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돌아가는지는 확인해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이언캣 그래서 the first part this is the first content 저장하면은 저장이 잘 됐고요. 그다음에 돌아가면은 실제로 인덱스 파일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show, edit, destroy 이 링크들은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개발자가 할 필요가 없죠. show 내용을 보는 거고 돌아가면은 돌아가서 에디터 수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second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This is the second content. 제가 두 번째도 만들어졌고요. 인덱스 파일, 인덱스 액션 들어가면 결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커맨드 라인에서 몇 줄 치지 않았는데 이게 간단하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레이아웃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을 하겠습니다.